오늘을 알고 내일을 대비해야 돈이 잡힌다. 쇼미더스탁 시즌2 진행의 장유리나입니다. 미국에 대한 또 지금 미국 물가지표를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은 오늘도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오늘 1%, 코스닥은 2%대 견고한 흐름세가 연출됐는데요. 참 마지막 내일 시장까지도 이러한 연출세가 흐름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시장에 대해서 좀 어떻게 해석해 봐야 될지,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어떻게 흘러갈지 궁금하신 분들은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출연자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 3가지 중에 첫 번째는 시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2거래일 연속 강한 상승세, 이제 반등이 나오고 있고요. 더불어서 2차 전지주, 로봇주에 대한 이야기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장에 대한 흐름들 살펴보시면 반도체 2차 전지가 시장을 좀 견인하는 움직임들은 오늘도 역시나 집계가 됐습니다. 특히나 살펴보게 되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의 매수가 끊임없이 나타나게 되면서 코스피는 2,479포인트 선, 그리고 코스닥은 835포인트 선에서 거래를 마치는 움직임들도 확인이 됩니다. 더불어서 국채금리 급락에 따른 또 미국에 대한 증시 호조 영향들도 더해지는 만큼 내일 시장까지 앞으로의 시장 흐름들까지 좀 기대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특징주 하나씩 점검해 보시죠. 외국인 기관의 매수가 좀 가장 많이 나오는 종목의 섹터를 고르자라고 하면 2차 전지가 또 단연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만큼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에코프로 BM 너나 할 것 없이 외국인 기관의 럽콜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2차 전지 훈풍은 또 기업 IPO에 대한 관심들로도 좀 높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요. 삼성, SDI,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등 관련한 2차 전지주들의 움직임들도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이어지는 로봇주 보실까요? 2023 로보월드가 이번 주 토요일이면 막을 내립니다. 이번 주간에 있는 큰 빅 이슈가 로봇주에 있는 건데 여기에 대한 좀 기대감도 있고요. 더불어서 로봇주가 저평가, 지금 좀 저가 매수 타이밍이다라는 가격적인 메리트도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여러 가지 또 협력에 대한 이야기들 나오면서 무인주차 로봇을 공개한다. 현대의아가 국내 최초로 또 이런 얘기들도 나오는 만큼 대동기업, 그리고 유진로봇, 로보틱스 관련한 또 종목들의 움직임들도 계속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의 특징주도 점검해 보겠습니다. 오션브리지가요, 장 마치고 나서 유한회사 주식 보유 양도하는 최대 주주 변경 수반 주식 양수도 계약을 체결했다. 긍정적인 이야기죠. 그러면서 등락률 보시면 거의 10% 가깝게 올라갔고요. 오스코텍도 장 마치고 나서 약평위에서 통과 기사가 나왔습니다. 개별적인 모멘텀을 안고서 9% 강세, 얼라이언드 그리고 효성화학 각각 8%, 7%대의 강세 움직임을 보여줬는데요. 공통적으로 좀 보시면 개별적인 호재가 있는 종목들 안에서의 지금 슈팅이 이어지고 있다는 점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시장 분석 그러면 전문가님 모시고 또 자세하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쇼미더스탁 오늘 함께할 전문가님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예. 또 이제 시장 흐름이 좀 좋아지실 때 항상 나오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고 제 지난주 얘기했었잖아요. 맞아요. 오시면 엇박자를 순박자로 돌리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시간이 필요하다. 그래. 자, 그렇죠. 그래서 뭐 어차피 이미 엇박자 탔는 거. 그럼 순박자로 돌아오는 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했느냐? 네. 거기에 대한 얘기만 드렸어요. 그죠? 네네. 근데 뭐 시장이 크게 하락할 만한 트리거 현상은 없다. 그러니 너무 걱정 안 하셔도 좋을 것 같다. 시장은 항상 긍정론자가 이겼다. 이긴다. 이 맞아요.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 바로 시장이 이제 이번 주 들어오면서 굉장히 이제 좋아진 분위기가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시장은 다시 합리적이고 현실적이고 이성적인 구간으로 회귀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프로를 잘 보셨다면 너무 불안해하지 않고 견디실 수 있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지금 완전히 순박자로 돌아온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엇박자에서 벗어나긴 했죠. 벗어나긴 했으니까 조금 더 기다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나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사실 시장의 불확실성, 전쟁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불확실성은 상존을 해요. 근데 그거는 언제나 불확실성은 조금씩 상존을 합니다. 근데 그 걱정이 너무 앞서다 보면 투자를 못 하게 되고 투자를 하지 않으면 수익도 없다는 거. 그거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합리적, 이성적인 구간으로 지금 현재 시장은 돌아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시장이어서 참 다행이다 생각이 드는데 제 종목은 뭐 이성적이지가 않은 것 같아요.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뭐 손쓸 방법도 없습니다 하신다면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요. 4480 누르고 여러분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종목 상담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이슈 그럼 오늘의 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어떤 좀 기사를 보고 계실까 했는데 화면으로 네. 나오겠죠? 예. AWS. 그쵸, AWS. 뭐예요? 라고 얘기하실 수 있는데. 자, 아마존 웹 아마존이죠. 서비스를 얘기를 네. 하는 겁니다. 이 아마존의 웹 서비스, 결국은 아마존의 자회사예요. 근데 이 아마존의 자회사인 아마존 웹 서비스가 한국의 독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 네. 이게 서울에 낙점이 된 거죠. 그쵸, 그러면서 아마존 웹 서비스에서 7.8조, 야. 예, 7조 8천억이죠. 그럼요. 7조 대단하네요. 8천억을 투자하겠다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 내막을 잘 한번 이제 뒤집어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그럼 뭘 하길래 이렇게 7조나 되는 돈을 투자해요. 그러니까요. 라는 그 의구심을 주식하시는 분들은 가지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죠? 이것도 며칠 전에도 굉장히 들썩였던 종목 어딘가요? 또 특징주로도 봤는데 네. 관련한 주도주에 대한 또 얘기들도 뭐 유망주에 대한 얘기들도 가져오셨을 것 같아요. AWS 네. 역시나 섹터를 보시는데 주도주는 따로 없고 유망주로 플럭스라고 했는데 일단은 관련해 좀 추가적으로 얘기해 주실 게 있을까요? 네, 관련주로는 이제 더존 비지온. 더존 비지온. 이게 이제 클라우드 업체죠. 그쵸. 더존 비지온. 그다음에 이 모든 것들이 아마존에서 일단 우리나라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한글 인터페이스가 필요하니까 한글과 컴퓨터. 네. 그다음에 뭐 포스코 이런 회사들이 지금 다 연계가 돼 있다. 있죠, SK도 있죠. 연계가 네. 돼 있고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SK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죠. 초연결적 구조, 초지능적 구조를 다 가지고 있다. 근데 초연결적, 초지능적 구조를 다 가지고 있는데도 SK는 왜 못 오를까요? 라고 했는데 오늘 9% 가까이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와.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의아해하는 것들은 어김없이 시장에서 다시 재조명을 받을 수 있다는 부분도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 이 인텍 플러스나 그다음 더존 비전, 한글과 컴퓨터, 그다음에 이제 뭐 SK, 포스코 이런 회사들이 모두 이 클라우드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 그거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중에서도 인텍 플러스를 제가 탑픽으로 좀 잡아왔어요. 일단 실적이 가장 좋은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중소형 주치고도 실적이 너무 좋은 상황입니다. 그렇죠. 그죠? 실적이라는 부분이 가장 크게 작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는 반도체 외관 검사, 디스플레이 검사 장비, 이 모든 걸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2차 전지
검사 장비도 네. 이제 제품으로 가지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미래 산업 사회에서의 4차 산업혁명에서의 반도체,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전기차죠. 전기차 붐이잖아요, 그죠? 그 붐에서의 2차 전지가 핵심인데 그 2차 전지에서의 검사 장비 이런 것들이 주력 제품이기 때문에 쉽게 실적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는 첫 번째 가정을 세울 수 있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는요, 이게 대면적 사이즈. 이게 사실은 지금 다른 해외의 장비들은 대면적 사이즈는 검사하기가 조금 까다로워요. 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디스플레이도 보면 대형화되고 있잖아요. 대형화되면서 경량화되고 있고 경량화되면서 방막화되고 있어요. 그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커지고 네. 그렇잖아요. 그죠? 좋죠. 얇아지고 가벼워지고 가벼워지고, 커지고. 커지고. 자, 이게 세계적인 추세예요. 근데 대형화 작은 검사 장비 즉 작은 검사 장비는 몇 번을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근데 인텍 플러스에 한 번에. 그렇죠. 이 대면적 사이즈 이게 가능한 거는 결국은 한 번만에 검사를 마칠 수 마치고. 있다는 장점이 있는 그쵸. 거죠. 그래서 세계 모든 기업들이 검사 장비 인텍 플러스 거 써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실적에 날개가 달아져 있는 상황이에요. 실적에 날개 달았어요, 실제. 네, 날개 뭐 보이진 않던데. 보이지 않는 네. 날개이기 때문에 더 메리트가 있죠. 그렇죠. 그쵸, 보이지 더 않는 매력이 날개니까 있는 더 거죠. 매력이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 우리 앵커님도 날개가 있던데 보니까. 아,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그다음에 인텍 플러스. 네, 신규 사업. 그 사파이어 레피즈 베테오레이크라고 해서 네. 이 신규 사업의 출시도 곧 앞두고 있어요. 아, 이제 사업도 이제 시작하는 거군요. 또 신규 사업도 앞두고 있어서 신규 사업이 있다는 건 뭐가 부과가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매출 같은. 그렇죠. 기대감이 부분들. 부과가 될 수 그쵸. 있다는 얘기죠. 그 관점에서 본다면 인텍 플러스가 탑픽이 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 오. 않겠느냐. 그리고 결국은 이 지금 AWS 아마존 웹 서비스에 지금 이제 이게 그거거든요. 결국은 태평양 리전, 아시아 태평양 리전을 서울에 낙점했다는 데인데 그럼 리전이 뭐예요? 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그쵸. 리전은 이렇게 거점 이 정도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거점. 그러니까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이 데이터 센터의 거점. 그러니까 앞으로 제가 얘기 드렸죠. 한번 얘기 드린 적 있잖아요. 그죠? 네네. 결국은 삼성이 저렇게 고사양의 스마트폰을 만들어가는 이유는 게임 때문이다라고 얘기했죠. 게임해야 되니까 그렇죠. 게임을 돈을 벌고. 아마존 그러니까 게임에서 우리가 뭔가를 살려고 할 때도 바로 요새는 이제 디지털 모든 것이 디지털화돼가고 있잖아요. 네. 자, 이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방송도 100% 디지털화가 돼버리면 이 방송을 보다가 커서를 가지고 저 앵커님의 핀이 귀걸이가 너무 예쁘다 하고 귀걸이를 딱 커서를 갖다 대면 어디에서 나오는 그렇죠. 건지. 귀걸이에 대한 데이터가 쫙 나오고 너무 좋네요. 그다음에 주문 배송까지 주문부터 배송까지 다 주문할 수 있다는 거. 한 번에. 그렇죠. 한 번에 원스톱 쇼핑이 가능하다는 네, 거. 네. 예, 여자분들 너무나 살기 좋은 그럼요. 그런 세상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그런 모든 것들이 그러면 이 아마존 웹 서비스가 그런 것들을 활용하기 위해서 거점을 둔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챗 GPT라든가 이런 생성형 AI 이런 것들은 굉장히 복잡한 데이터 센터를 요구를 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가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AI는 알고 딥러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시죠? 적층형 구조의 반도체가 많이. 이걸 역시 삼성전자의 어떤 또 수혜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고 결국은 이런 모든 것들에 대한 투자가 한국의 서울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글쎄요. 저는 굉장히 반겨야 될 일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 신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메리트가 있는 게 이제 뭐 쇼핑도 한 번에 쭉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할 거다라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이나 종목 상담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바로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 고민들 상세하게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히든 공략주 힌트 그럼 첫 번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낙 오늘은 AWS 얘기를 많이 하셔서 예. 그런 종목을 가져오지 않았을까 네. 생각 들거든요. 전혀 다른 종목이죠. 전혀 네. 아닌가요? 네.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패션, 오, 패션 쪽이에요. 패션. 패션이요. 네, 패션, 패션 쪽인데 왜요? 네. 패션 성수기를 맞이하는 네. 한계입니다. 한계다. 한 개의 섬. 그죠? 제주도인가? 두 개 아니에요. 한 개의 섬. 그죠? 자, 강조하는 얘기 잘 들으세요. 한 개의 섬입니다. 섬. 예. 이러면 뭐 다 힌트 된 거죠. 너무 많이 주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너무 많이 이제 줬죠, 그죠? 패션 관련주고요. 패션 성수기를 맞이한 한 개의 섬입니다. 과연 그 섬은 어딜지 여러분들 아신다면 뭐 재미있게 재치있게 혹은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추첨 속에서 저희가 선물 드릴 거고요.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네. 안 드립니다. 두 섬, 세 섬 아니에요. 단순한 그런 거 대답하시면 안 돼요. 네. 두 섬, 세 섬, 네 섬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옥수섬도 아니고. 네. 섬 옥수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섬, 막 그런 것도 아니고 무조건 한 섬. 네. 한 개의 섬입니다. 한 섬이죠. 네. 두 개 한 개의 아니에요. 섬. 그렇죠. 두 개 섬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정답을 다 주셨어요. 과연 정답은 무엇일지 아시는 모든 분들 계시면요.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고요. 종목 상담 잠시 뒤에 저희 할 예정입니다. 종목 상담 바로바로 올려주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군 대표님과 함께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을 속 시원하게 날려보내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바로 핸드폰 들어주시고요. 카메라 기능 눌러주시고요. 렌즈를 여기 가까이 갖다 대주시면 됩니다.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매수가 그리고 궁금한 사항들 비중 상세히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처음으로는 잡채님의 사연 보겠습니다. JYP 엔터 볼게요. 오랜만에 엔터 주네요. 13만 원 평단가 비중은 10%입니다. 라고 했는데 뭐 엔터주를 꽤 전문가님도 나쁘게 보지는 않으시는 것 같은데 일단 JYP 엔터 예. 이쪽은 좀 어떻게 보세요? JYP 엔터 뭐 기대감 높죠. 지금 사실은 일본에서 지금 먼저 인기를 끌고 있는 네. 그룹이 있어요. 어떤 그룹이요? 예? 어떤 그룹이에요? 이거 제가 그룹 명을 모르겠어요. 지금 갑자기 기억이 딱 안 나는데. 네. 그 지금 오리콘 차트를 계속 석권하고 있는 네. 그 그룹이죠. 일본에서 이제 어찌됐든 이 박진영 PD가 주장하고 있는. 일본에서 그쵸.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네. 걸그룹을 만들었어요. 그 걸그룹을 만들었는데 지금 뭐 어찌됐든 일본에서 굉장히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 곧 데뷔를 한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도 좀 있는 데다가 지금 엔터 사업 쪽이 나쁘지가 않아요. 아하. 그러니까 이제 뭐 사실은 지금 K 엔터에 대한 바람들이 계속 불고 있고 사실 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YG 엔터의 어떤 블랙핑크의 어떤 재계약 부분 이런 부분들이 JYP에서는 일단 안 보입니다. 그러네요. 그죠? 그리고 네. JYP의
이제 그 그룹들 그리고 JYP 소속 연예인들의 연령대가 조금은 낮은 편이죠. 그쵸. 그러니까, 낮아요. 트둥이들도 그렇고. 그쵸, 맞아요.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면 JYP가 나쁘지는 않은데 아는데. 이분이 좀 따라가는 매수를 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점을 막 치고 올라가니까 그때 이제 아유 이때라도 가야 되나. 이때라도 사야 되나. 그 주식을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렇죠. 주식은요 늘 기다리면 됩니다. 현금으로 놔두면 그 현금이 줄지는 않아요. 근데 주식으로 들고 있으면 현금이 줄죠. 예,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이제 기다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네. 근데 너무 급하게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 가격을 안 줘? 그럼 나는 안 사. 이렇게 좀 밀당을 도도한 해야 자세를 되죠. 가져야죠. 그렇죠. 우리 앵커님처럼 좀 도도한 자세. 그 가격 안 줘? 나는 안 사. 이렇게 딱 좀 차도녀가 좀 되셔야 돼요. 차도녀가 좋은 멘트인 것 차도남, 같아요. 그쵸. 차도녀. 오. 주식에 있어서는 조금 차가운 도시의 남자의 성격. 그죠? 누가 봐도 제가 차도남 같지 않습니까? 그래요, 맞아요. 예, 전문가님이 정말 차도남 그렇죠. 같아요. 오늘 예, 딱 사투리를 쓴 차도남. 예. 그러니까 이런 좀 약간은 조금 그래 내가 투자자야 이런 관점에서 투자를 하셔야 돼요. 이걸 지금이라도 좀 사게 해주세요. 왜 매달리냐는 얘기지. 매달리니까 이제 이렇게 물리는 현상이 생기는 거예요. 네. 절대 매달리실 이유 없습니다. 내가 투자자인데 돈도 내 돈이고 벌어도 내 거고 잃어도 내 거지만 내가 좀 투자자로서 좀 도도한 자세를 취할 필요가 있다. 그쵸. 그죠? 그 관점에서 항상 접근하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올라간다고 지금이라도 사야 되겠다. 지금 안 사면 어떡하지? 더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것만 가지실 이유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알겠습니다. 진짜 좋은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명언이에요. 주식 투자에 있어서는 우리 모두가 차도남, 차도녀가 되자. 기다리는 줄도 알고 땡길 때 이제 딱 땡겨갈 줄도 아는 밀당의 고수가 좀 돼 보시길 바랍니다. 일단 뭐 JYP에 대해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보셨네요. 다음으로는 두 번째 네이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19만 4천 원에 40% 비중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오랜만에 네이버를 보네요. 자,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지금 투자자분은 박민정 우리 시청자님인데 예. 민정님께서는 밀당을 어떻게 잘 했나요? 지금 네이버랑? 밀당 잘하셨네요. 네. 저점을 잘 잡으셨어요. 잘 잡았다. 지금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이 자리 때는 절대 내가 손해 볼 수 있는 자리대가 아니다라는 아니다. 게 있어요. 물론 지금 시장이 만약에 예를 들어 전쟁 분위기가 확산되고 전쟁이 이제 확산될 조짐이면 이게 저점을 잘못 잡은 경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쵸. 그렇지만 제가 이제 아침 그 뉴스 강의 때도 오늘 말씀을 드렸었는데 전쟁 분위기가 확산되기에는 하마스 쪽이 너무 엉뚱한 짓을 많이 했다는 지금. 거죠. 예,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우리가 절대 건드리지 말아야 될 게 부녀자와 그다음에 아이. 이거는 건드리지 말아야 돼요. 이거 건드리면 뭐가 되느냐 하면 공공의 적이 됩니다. 공공의 적이 된다. 예, 여기 자칫 잘못 편들었다가는 니도 나쁜 놈이야 되거든. 그러니까 이게 확산이 되기가 좀 확산의 가능성은 희박해지는 거예요. 희박하다. 이 전쟁의 배경을 좀 설명드리자면 네. 결국은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하면서 성경에 나와요. 블레셋인들이라고 얘기하거든. 그 블레셋인들이 팔레스타인인들이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바깥으로 쫓겨난 거지. 그쵸. 예, 그러니까 이제 감정을 끼는데 걔들이 그냥 쫓겨난 게 아니에요. 돈 받고 쫓겨났거든. 예, 땅을 팔고 쫓겨난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부동산처럼. 그러니까 그럼 이제 팔지를 말았어야지. 그 그쵸. 쫓겨나기 싫으면. 그래놓고 이제 미사일을 계속 쏴받는 거야. 내 땅 내놔라 이러면서 다시. 미사일을 계속 쐈는데 아이언돔이 너무나 튼튼했던 거죠. 그렇죠. 예, 100발, 200발 갖고는 땅이 떨어지지도 않았어요. 근데 이제 이게 갑자기 한꺼번에 5,000발을 쏘니까 이제 이게 이스라엘이 피해를 받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항상 어떤 종교적 문제에서의 어떤 대의 명분을 가지려면 네. 부녀자와 아이는 건드렸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건드린 바람에 오히려 우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전쟁의 확산은 가능성이 희박하다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지금 이 구간이 과연 손해를 볼 수 있는 구간이냐?
절대 손해 볼 수 없는 구간에 들어가신 거예요. 네이버는 사실은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시장이 무너지면서 같이 무너졌어요. 그럼 그러니까요. 시장이 무너지고 제가 얘기 드렸죠. 업황은 괜찮은데 시장이 무너지고 주가가 무너졌는 경우에 이 종목의 어떤 가능성을 봤을 때는 그건 기회였다라고 보시면 된다. 그것은 항상 기회였다. 지나놓고 보면 그거는 기회였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잘 생각해 보시면서 지금 구간을 중요시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시장이 다시 정상적이고 그러니까 현실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구간으로 돌아왔을 때 이 종목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꾹 참고 기다려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좀 이렇게 해서 어느 구간까지 좀 올라올 수 있느냐, 뭐 시장 여파 때문에 좀 밀렸다는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평단가는 잘 잡았다라는 걸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차형민님 반갑습니다. 큐브 엔터이네요. 22,000원 비중 15%예요. 이제 뭐 세 명의 이제 시청자분의 사연을 봤는데 다 한 분 빼고는 다 엔터주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속해 있는 소속사인데 아이들의 신곡이 히트예요. 근데 이게 또 미국에서 앨범을 좀 발매를 했다고 합니다. 예. 뭐 주가의 반응 막 그렇게 이렇게 바로 나오지는 않지만 예. 그래도 오늘 뭐 반등이 나왔거든요. 5% 정도? 어떠세요? 예, 반등은 나왔죠. 그러니까 이게 근데 그 전에 너무 많이 빠진 거죠. 너무 많이 사실은. 빠졌다. 그러니까 이게 급락이 한번 나온 게 있는데 네. 마이너스 19%가 한 빠졌어요. 월요일 날. 네. 근데 그때 뭐 큰 거래량은 아니었지만 어찌됐든 좀 거래량을 수반한 하락이 있었다는 거. 그 거래량을 수반한 하락이 있었다는 건 결국은 올라올 때는 다시 거래량 없이 확 올라오지는 못한다는 것. 그럼 뭐냐? 그 거래량을 어느 정도 소화해가면서 올라와야 되니까 계단식 상승이 될 수밖에 없다는 아하. 것. 그걸 좀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거래량적인 측면에서의 얘기고, 그럼 큐브 엔터 자체로서의 얘기를 한번 해보자고요. 네. 지금 사실 그 기대감이 높은데 왜 마이너스 19%가 나왔습니까에 대한 부분에서 얘기를 좀 드리자면 재무 건전성이 계속 의심받고 있는 회사가 큐브 엔터입니다. 그렇군요. 이게 재무 건전성이 의심받고 있는다는 거는 사실 언제가 제일 안 좋기 시작하느냐 하면 1월, 2월, 3월부터 굉장히 안 좋아져요. 왜냐하면 1월, 2월, 3월에 결국 3월에 뭐가 있어요? 감사 보고서 제출이 네, 있죠. 그날 그러니까 제출해야죠. 온기, 즉 우리가 정기 감사 보고서가 있습니다. 근데 재무 상황이 좋지 못하면 이 감사 보고서에 대한 부분을 계속 의심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되기 전에 누군가가 먼저 파는 사람들도 분명히 생기겠죠. 그쵸. 예,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는 저라면 진짜 입장 딱 바꿔놓고 생각해서 객관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객관적으로 저라면 교체 매매할 것 같아요. 네? 굳이 내가 굳이. 내가 이게 지금 구간에서 반등은 오겠지만 네. 그 반등의 구간에서 1월달, 2월달 그러니까 지금 겨울로 들어가기 시작하면 네. 사실 겨울 때 투자 마인드가 약간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안정적으로 가죠. 뭔가 이제 배당 받고. 그렇죠. 안정적으로 정리하고 가죠. 포트 정리 그러니까 한번 이제 하고. 그러면서 이런 이제 실적 우려주들이 겨울 때 안 좋아요. 특히 코스닥이 좀 겨울 때 안 좋아요. 그렇군요. 왜냐하면 네. 마음도 얼어붙거든. 그쵸. 추운데 그러니까 계단까지 추우니까 죽고 싶지 않다. 그렇죠. 추우면 몸을 움츠리고 되고 마음도 약간은 움츠리게 돼요. 그렇죠. 그러다 보면 실적이 안 나오는 회사가 겨울에 올라오는 경우가 굉장히 드뭅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네, 네. 그 관점에서 좀 보시면 저는 저라면 이거 물론 뭐 이게 이런 얘기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저라면 교체 매매를 진행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일단 재무적인 측면에서도 약간 좀 메리트의 부분이 좀 보수적으로 보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좀 도움이 되시는 의견을 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김민부님, 제테마 24,800원이 평단가 10% 비중입니다. 라고 사연을 올려주셨습니다. 제테마
대해서는 또 균주에 대한 얘기해 줬던 조목 중에 하나이기도 했죠, 전문가님. 일단은 손실권은 있는데 그래도 제 많이 테마는 크진 미래 않아요. 성장성을 봐야 되겠죠. 결국은 이제 이 균주를 갖고 있는 보톨리늄 톡신의 정식 균주를 확보되어 갖고 있는.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은 균주 싸움이 계속 이어지는 게 A형 균주 여기에 이제 대웅제약하고 그다음에 이제 메디톡스하고 또 그때 분쟁이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균주 싸움들이 있어요. 근데 이 회사의 균주는 독자적이에요. 네. 그러니까 균주 싸움이 있을 수가 없어요. E형 균주거든. 근데 이 E형 균주의 의미는 뭐냐 하면 효과가 가장 즉각적으로 나타나는 아하. 보톡스 균주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미래 성장성 가치는 있죠. 있군요. 네. 보톡스가 예전에는 이렇게 보편화되지는 않았어요, 사실. 요새 피부 관리 안 받으신 분 있어요? 없죠. 다 봤죠. 다 당신은 봤죠. 요새 네. 굉장히 보편화가 된 거죠. 피부 관리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이 고령 사회로 갈수록 이 보톡스의 소비량이 늘까요, 줄까요? 늘겠죠. 네, 당연하죠. 늘죠, 네. 이게 사람은 보톡스를 우리 이 앵커님 같이 젊고 피부가 탱탱하신 분이 맞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만만의 콩떡입니다. 예. 이게 나이 드신 분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톡스를 찾을 수밖에 없는데 지금 우리 연령대 위로가 인구층이 두서워지고 있다는 게 초고령 사회잖아요. 그쵸. 그래 가고 있는데 보톡스가 어떻게 어떤 시황적인 측면에서 죽어 들어가겠습니까? 그리고 예전에는 약간 이런 거였어요. 우리 어렸을 때만 해도 나이 드신 분들이 나는 생긴 대로 산다. 나는 그렇게 절대 안 내 한다. 얼굴에 돈을 들이지 않는다. 그쵸. 예, 그런 어떤 돈 아깝다. 이런 시대에서 지금은 난 젊게 살고 싶어라는 시대로 넘어갔어요. 그렇죠. 멋부리고 이렇게 멋있게 그러니까요.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그러니까요. 지금 노인층 소비가 얼마나 많아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맞아요. 그 관점에서 보시자고요. 그러면 이게 과연 죽을 주식인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제테마라는 종목이 아무래도 지금 멀리 봤을 때는 더 메리트가 있다라고 좀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균주에 대한 보툴리늄 톡신 생산을 하고 있고 멀리 보면 초고령 사회에서 더 많이 사용될 거다라는 저는 기대. 비중 늘립니다. 이거. 비중 확대까지 네, 또 네, 얘기를 해주셨네요.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김수근님은 필옵틱스 살펴보실 수 있겠습니다. 14,163원에 비중 한 10% 정도 들고 있습니다. 제가 예? 3년 15,000? 14,163원이요. 14,163원. 네. 지고 계신 지가 꽤 된데. 그렇죠. 3년 가까이 들고 있었고 7월 초 중반 자회사 필 에너지 물적 분할 상장 이슈로 이게 22,000원까지 갔대요. 근데 안 팔았습니다. 현물 배당 이슈도 있고 해서 안 팔았는데 7월 말 이후 주가가 주르르르 이렇게 사연을 그러니까 그때 팔았어야 됐나요? 그냥 분할 상장 이슈 있을 때 어떻게 팔았어야 보세요? 되죠. 그때 팔았어야 돼요. 네. 필 에너지의 상장에 대한 부분은 결국은 필 옵틱스에 집중되어진 회사의 사업이 필 에너지와 나누어진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게 이 회사에 관심 있는 사람이 조금은 늘겠죠. 그렇지만 이 회사에 관심이 있어 하는 사람들이 이게 뭐 예를 들면 삼성전자나 뭐 우리 누구나 아는 기업들 현대차나 LG전자나 뭐 이런 기업이면 누군가는 빠져나가고 누군가는 들어오고 뭐 이게 그렇죠. 순환이 왔다 갔다. 되겠죠. 근데 이런 회사는 특정 아는 사람들이 들어오는 회사들이에요. 필옵틱스나 필에전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누가 그거를 새로 막 보고 새로 연구해가 들어오는 경우는 잘 없죠. 없다고요. 그러니까 네. 그 관심 있는 사람들의 어떤 시선이 그럼 나눠져요. 이게 지금 합쳐지는 거예요. 그렇죠. 나눠지는 거잖아요. 나눠지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찌됐든 그 몸팬텀을 올라오면 과감히 던졌어야죠. 시선이 나눠질 건데 관심이 나눠지는 건데 애도 둘 놔보세요. 애 하나에 관심 못 가집니다. 둘이 관심 나눠줘야지. 그죠? 그리고 분산이 될 수밖에 없어요. 얘 울고 있고 얘 울고 있는데 어떻게 둘 다 주가 안 올라가요. 울고 있는데 어떻게 얘 한쪽에만 관심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그때 과감히 던지셨어야 돼요. 더 갈까 싶어서 기다린 것 같아요. 그렇죠. 관심의 어떤 집중이 분산되어진다는 앞으로 이제 그런 주식들이 있으면 특히 이제 대형주가 이제 물적 분할이나 일적 분할하거나
그다음에 신규 상장주의 어떤 모멘텀이 생길 때는 그때 뭐 대형주도 이번에 마찬가지예요. 두산 로보틱스 딱 상장되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두산 그쵸. 관련주도 일제히 하락했죠. 그렇죠. 관심이 나누어질 수 있다니까. 그걸 항상 이게 증시가 반드시 그러하다는 법칙은 없습니다. 하지만 보편 타당한 원리는 가지고 있어요. 반드시 이러이러하다는 건 없어요. 하지만 보편적으로 적용하고 타당하다는 그래 그럴 수 있겠네라고 하는 그런 법칙은 존재한다니까요. 그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또 필 옵틱스까지 저희 종목 상담 봐드렸고요.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 문의들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잠시 뒤에 저희는 공략주 수익률 얼마나 됐는지 화면을 통해서 하나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병군 대표님의 히든 공략주 톱5 그 안에서 딥노이드 살펴보겠습니다. 8월 18일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고요. 58%의 수익률을 당당하게 달성하고 있습니다. 아스타는 두 번이나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네요. 7월 7일, 8월 7일 한 달 간격으로 두 번, 그리고 지금 8월 7일의 아스타 45%대의 수익률을 보여줍니다. 시제는 7월부터 갖고 있던 종목인데 이제 바이오 그 제약들 하반기 쪽 조금 더 끌고 가봐도 좋은 건지 여기에 대한 궁금증 있으시죠? 잠시 뒤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텍스프리든 32%, 시젠 33%대의 수익률 현재는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하나씩 수익률 살펴볼게요. 한국항공우주, 물론 네. 화면에는 없었지만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6% 수익률 보여주거든요. 8월 달에 얘기해 주셨던 종목이에요. 낼름낼름 아주 사람을 약 올리는 종목의 차트다라고는 했는데 그렇죠. 그래도 메롱 대표적인 회사죠. 대표적인 메롱회사. 메롱 회사. 그래도 이제 계속 조금 올라가려는 추세 상승의 움직임들을 일봉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어떡해요? 이제 뭐 시장이 안 좋으면서 다시 또 무너지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계약 취소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살짝 무너졌었는데 이걸 지고 있었는데 갑자기 전쟁이 터진 거죠. 그러니까요. 이스라엘하고 하마스 간의 전투가 터지면서 다시 지금 재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이게 최근에 뭐 어찌 됐든 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도 있었습니다만은 이제 뭐 지금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전쟁. 자, 이게 왜 자꾸 그럼 전쟁이 일어날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죠? 일단은 감정 싸움이 시작됐다는 거잖아요. 주식은 또 그죠? 인문학이니까 인문학적으로 좀 접근 좀 풀어보자고요. 해주세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싸움은 별거 아닌 거에 대한 감정 싸움에서 출발이 사소한 되거든요. 것부터 시작돼요. 그렇죠. 굉장히 사소한 거예요, 사실은. 야, 그 내 건데. 그렇죠. 근데 먹어버리고 뭐 말 없이. 예, 그러니까 야, 그게 내 건데라고 얘기했지만 그럼 네가 왜 팔았어? 그죠? 그 내 건데 세상에 내 게 어디 있어요? 태어날 때 빨가벗고 태어났는데. 그죠? 근데 내 건데라는 그 마음들 때문에 이제 어떤 감정의 싸움이 대립이 되는 건데 그렇죠. 이게 언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느냐 하면 상대적 빈곤감을 느낄 때입니다. 상대적 빈곤감. 그렇죠. 지금 코로나 이후에 굉장히 코로나 블루를 겪었죠, 그렇죠. 우리가. 네. 그 우울한 마음이 있을 때 결국은 이제 세계적으로 그 코로나를 이용해서 굉장히 그 경제 성장을 이룬 국가도 있고 코로나로 인해서 진짜 더 어려워진 국가도 있어요. 있어요. 그렇죠. 이게 지금 극명한 이제 차이를 보인 거죠. 그 관점에서 딱 보세요. 전쟁이 일어난 국가들이 대다수 한쪽은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받은 쪽이고 한쪽은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받은 쪽이고 이스라엘 하마스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코로나로 인해 수혜를 본 쪽은 이스라엘이고 그죠?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본 쪽은 하마스 쪽입니다. 상대적 빈곤감이 생긴 거지. 근데 이게 그냥 상대적 빈곤감인데 어떻게 그 돈으로 뺏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력을 행사하기 시작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세계적 분위기는 저는 이게 뭐 흘러간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두려움이 약간 생긴 건데 두려움이 생기면 군비 증강을 하겠죠. 그 관점에서 보면 한국항공우주가 지금은 메롱메롱하고 있지만 분명히 박스권을 뚫고 올라갈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국항공우주 결국엔 좀 오를 것이다라는데 또 긍정적인 의견을 주셨고요. 이어지는 아스타는 8월 7일 얘기해줬던 종목입니다. 45%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줬는데요. 아스타 역시 오늘 살짝 조금 눌리긴 했는데 계속 박스권에서 왔다리 갔다리 이런 움직임을 보여줘. 좀 시원스럽게. 아스타는 지금 또다시 공략해도 괜찮죠. 4848 전략인가요? 그렇죠. 네, 지금 다시 또 공략해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8,000원 약간 깨지면 네. 이거 기회다 하고 다시 들어가셔도 그때 돼요. 들어가고. 왜냐하면 네. 이게 8,000원 밑으로는 지금 요 봐보세요. 이게 지금 극명하게 차트가 말을 해주고 있는데 하방 경직성을 완벽하게 보이고 있는 것이 8,000원 선이야. 그러네요. 예, 이 선은 오면 누군가는 계속 사고 싶어하는 선이라는 얘기고 그러네요. 네. 결국은 이게 급등이 나오면 누군가는 여기서 모아뒀던 물량들이 빠져나오는 건데 네. 이게 빠져나오는 이유는 아직까지 사우디가 명확한 게 뭐 없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사우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 사우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 사우디 얘기가 나올 때마다 급등. 3번을 급등했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진짜 3번 다 뾰족산이었어. 근데 첫 번째 급등에서 건전한 조정 구간까지 하방 경직성을 딱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네요. 지지받고 그걸 있네요. 딱 보면 어느 선에서는 내가 여기 이 선은 손해볼 선이 아니구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우디하고 안 되는 게 아니고 사우디가 늦다라고 얘기를 했죠. 근데 지금 또 사우디 근처에 전쟁이 생겼잖아요. 네. 그게 조금 또 늦어진다는 관점에서 또 시장의 관심이 멀어지는 건데 이때다. 거래량이 급격히 줄면서 또 하방 경직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또 알겠습니다. 기회야 사실. 기술적인 측면으로 좀 접근하세요. 아스타 같은 경우는 사고 또 지지 라인까지는 떨어지면 그때 그 차도남적 관점에서 보자고요. 그렇죠. 그래 그렇게 보는 왔어? 게. 그 구간 다시 왔어? 알았어. 그래 내가 조금 더 고민해보고 사줄게. 투자해줄게. 투자할게. 이거 되면 돼. 알겠습니다. 네. 차도남적인 관점에서 아스타 보시면 좋고 세토피아도 좀 이런 차도남적인 측면이 좋은 건지 궁금해요. 오늘 한 3%대까지 올라왔던 종목이거든요. 네. 이때를 조금씩 세토피아가 오늘 물량 좀 담아갈까요? 많이 올라올 것 같았는데 이게 왜냐하면 지금 히토류 네. 이게 돼서 지금 인천에서 크게 지금 이제 국가적 회의를 하고 있죠. 어떤 회의를 하죠? 그래서 네. 히토류 이제 앞으로 히토류가 중요해지니까 히토류에 대한 석학들이 다 모여 있어요. 지금 인천에 세계 석학들이. 네. 근데 일반인들은 들어가지도 못해요. 저도 지금 한번 접근을 해보려고 했으나 네. 접근이 실패하셨습니까? 불가합니다. 실패했어요. 실패하셨군요. 아쉽습니다. 이게 히잡 쓰고 아랍인으로 변장해가 갈까도 그렇게 좀 생각을 했거든요. 네. 조금 아랍인처럼 생겼죠. 야, 살라말리쿰 그죠? 눈썹이 또 두꺼우셔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그래, 쌍꺼풀이 진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요. 좀 믿을 수도 있어요. 살라말리쿰 이러고 싹 들어가려고 했는데 안 되셨다니. 안 네. 됐어요. 아쉽네요. 그러니까 아쉬워요. 네네. 내가 이게 들어가 보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지금 하고 있는 게 지금 주관사가 어디냐? 네. 세토피아예요. 세토피아. 주관사가 세토피아. 왜? 그렇지. 왜 이 종목이 어떻게 주관사야? 세토피아가 어떻게 주관사를 해? 그렇죠. 세토피아가 그만큼 히토류의 주축이 돼 가고 있다는 거. 어허. 그죠? 예. 저 오늘 누가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주식계에서는 꼭 알아야 되는 주토피아, 세토피아 이런 얘기를 하던데, 그죠? 그래서 네. 누구나 알 수 있다는 그 종목, 네. 히토리하면 또 오른다는 그 종목, 네. 세토피아. 지금 너무나 좋은 상황인데 주가는 지금 에너지 응집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죠? 진짜 꽉꽉 눌러 담는, 그렇죠. 응집하고. 바바리 꽉꽉 눌러 담는 그쵸. 이 바바리 언젠가 폭발할 것 같은, 빵하고. 빵하고 폭발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지금 막 드는데 결국은 히토류가 중요해지고 있다는 거. 그리고 제가 지난주에도 설명드렸죠. 이제 배터리적 어떤 한계가 오니까 전기 모터, 구동 모터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그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 보시면 앞으로 전기, 즉 연구 자석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 겁니다. 그 관점에서 딱 주토피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또 수익률에 대한 리뷰 전해드렸고요. 첫 번째 힌트, 히든 공략주가 패션 관련주인데요. 성수기를 맞아서 한계의 섬이 있다라고 하셨고, 두 번째 힌트 좀 들어가 볼게요. 어떤 힌트일까요? 올드머니 룩이라고 이제 패션 트렌드가 그쵸. 있어요. 깔끔하게 그죠? 입는. 그쵸. 이거는 이제 이 지금 제가 지금 룩은 입고 있는 어떤 옷에 건가요? 네. 브랜드는 안 보이죠. 그런 게 올드머니 룩. 근데 원단은 되게 좋아 보이면 그쵸. 저게 고급스러워 보인다 하는 게 이게 올드머니 룩이에요. 그러니까 막 티내지 않는. 그러니까 이게 돈을 물려받은 사람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열심히 번 사람들은 좀 티를 내고 싶어 티를 하지만. 내고 싶어 하죠. 네. 근데 이제 돈을 물려받은 사람들은 티를 안 내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죠. 네네. 멀리서 봐도 누가 봐도 그 브랜드다라고 하는 옷들은 잘 입지 않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요 올드머니 룩이 원단이 좋은 것들인데 네. 이 회사가 시간, 그죠? 내 거, 그죠? 그리고 캐시미어 이런 네.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시간, 내 거, 캐시미어. 그 이제 딱 힌트 있죠, 그죠? 있죠. 시간, 내 내 거, 거, 캐시미어. 캐시미어. 자, 요거. 이렇게 여러분도 아시고 올드머니 패션 강풍에 어깨춤을 추고 있는 그 종목명 아신다면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어떤 거죠? 올드머니 패션의 네. 광풍에 네. 어깨춤을 추게. 그렇죠. 네, 여기 그걸 하려고 그랬는데 들어왔었네요. 네, 해주셨어요. 넘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아시는 분들 QR코드 스캔하시고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요. 종목명 많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재미있는 답변도 저희 기다릴게요. 잠시 뒤에 정답 공개하겠습니다. 자, 내일장 1등 공략주 패션 섹터고요. 성수기를 맞이하는 한계의 섬. 두 번째로는 아까 언제까지 어깨춤을 추게 할 거야 라고 했는데 올드머니 패션 강풍에 어깨춤을 추는 종목은 무엇인지 맞춰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힌트까지 들어보면 진짜 확실하게 알 것 같은데 뭘까요? 브랜드를 많이 다변화시켜놨죠. 그리고 이 다변화된 회사가 브랜드. 사실은 어디에 넘어갔는데 그게 굉장한 회사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현대백화점에서 이 회사를 인수한 겁니다. 현대백화점의 자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백화점이 인수를 했어요. 네. 그 이후에 주가는 안 좋았습니다. 그런데 자 이제 이런 결국은 한섬의 어떤 이게 한계의 섬 있잖아요. 그죠? 한계의 섬. 한계의 섬의 어떤 이제 이런 고급화 전략 이런 것들이 먹혔죠. 그리고 실제로 이 회사 브랜드 잘 아시죠? 알죠. 저는. 굉장히 좀 옷이 척 여자분들은 떨어지는 좋아해요. 여자분들 좋아하는 네. 옷이 척 떨어지면서 맵시가 나는. 고급스럽고. 그래 이제 선물했을 때 결코 기분 나쁘지 않은. 이걸 너무 좋죠. 그래서 그 선물을 많이 했어요 저는. 저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집에다가. 제 집에 계신 분.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럼 공개를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 시청자분들 어떻게 지금 얘기해 주셨는지. 즐거운 시간님께서 한섬입니다. 어떤 분은 핸섬 예병군 대표님이요. 감사합니다. 이분 반드시 주셔야 돼요. 네. 차형미님은 핸섬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한섬도 있고요. 한섬 맛있는 딤섬 최철호님 재미있는 답변도 주셨고요. 왓슨맨 이러면서 핸섬 자체님. 예병군 회장님은 핸섬이에요. 또 이런 분들. 이분도 주셔야 돼요. 굉장히 핸섬을 센스 넘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렇죠. 보니까. 하나뿐인 섬, 한섬, 이렇게 아살라마이쿰. 정말 많은 다양한 답변들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자, 핸섬인지 한섬인지 하나뿐인 섬인지 정답 뭘까요, 전문가님? 예. 한섬 맞습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한개의 섬이니까 네. 한섬이죠. 예. 그럼 정리 좀 해볼까요? 가격 전략까지 좀 얘기 네. 드릴까요? 일단 내일 시초가 이하 공략하시는 거 무방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역사적 저점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이만큼 역사적 저점을 기록할 만큼 회사의 지금 가치가 떨어지고 있느냐 그리고 아닙니다. 회사의 지금 미래 성장성이 없느냐에 있는가. 대한 부분에는 노라고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왜 이만큼 빠졌습니까에 대한 대답은 딱 하나예요. 시장이 좋지 않았습니다. 시장이 좋지 않다. 그리고 약간 이게 지금 패션 사업에 대한 우려가 생겼죠. 네. 경기가 너무 안 좋지 좋다 않아서. 보니까
그래서 LVMH, 루이비통 그룹도 지금 굉장히 실적이 많이 줄었어요. 그런데 한섬 오히려 실적이 늘었습니다. 그 점을 또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은 굉장히 저점대고 그래서 시초가 이하 공략 괜찮고 목표가는 23,500원입니다. 짧게 좀 보자고요. 그다음에 너무 길게 보자는 얘기 아닙니다. 그다음에 손절가는 더 짧게 17,400원 딱 잡아놓고 17,000 종가상 17,400원 안 찍으면 그대로 들고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네, 한섬이고요. 목표가 23,500원, 손절가는 17,400원 가격 전략 체크해 주셨으니까요.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일의 라인업 그럼 화면을 통해 만나보시죠. 자, 내일은 거시경제와 트렌드 동시 분석을 통한 고수익 저손실 투자 이창용 대표님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프로그램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다만 해당 가치에 대한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서요. 행복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